안녕하십니까. 시립의 소리, VOS의 박용호입니다. VOS는 보이스 오브 시립의 줄임말로 학교 내 여러 사안에 대해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의 보도방송입니다. VOS 마지막화 주제는 바로 외국어 교양 과목의 모순입니다. 우리 학교는 2013학년도까지는 글로벌 리더, 2012학년도까지는 베세토니안 전형을 통해 외국어 우수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특기자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특기자들이 교양 과목 수강 시 관련 외국어를 수강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자는 목표를 지닌 과목을 자격증 보유자가 수강할 경우 격차로 인한 성적에서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내 교양 선택 과목 중 영어 디베이트와 같이 영어를 위주로 하는 수업의 경우 영어 특기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일반 학생들의 수강에 제약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어와 중국어의 수업은 초급, 중급, 고급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해 고급 수강자가 초급과 중급을 듣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어 교양 과목과 관련하여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희는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특기자 학생들이 해당 교양 수업을 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초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초급적인 수업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면은 학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공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저는 일본어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인 실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서 학점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흥미는 있는데 아무래도 따라가기가 벅차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학점이 상대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랑 출발하는 선이 다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배우는 친구들인데 이제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은 좀 부당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처럼 학우들은 교양 과목이 지닌 맹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지난 일주일간 서울시립대 광장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재학생과 신입생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일본어와 중국어 특기자가 각각 일본어와 중국어 초급과 중급을 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해 약 10%만이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90%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85%의 학우들이 수강 제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어와 중국어 고급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약 76%의 학우들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특기자라고 하더라도 초급 중급과는 달리 고급 수업에서는 큰 이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급, 중급, 고급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이 수업의 경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급을 들은 학우가 초급을, 중급을 들은 학우 역시 초급을 수강할 수 있어 초급 수업 수강자 중 정말 초급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 71명 중 약 80%인 57명의 학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수강 제한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우는 무려 94%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우들은 외국어 교양 선택 과목에 있어서 특기자들이 학점을 독식하는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응답자들은 수강 제한이나 분반의 편성을 제시하는 등 현 사태가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양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교양교육부와 연결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라도 개정할 계획이 아직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따로 개정될 계획은 없다고 하시네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될 계획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저희 학과 학생들은 수강 제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나머지 타과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걸 저희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딱히 개정될 그런 계획이 없는 거죠? 네, 그건 어느 수업 외국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가 딱히 원투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서요. 그거를 제한할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처럼 아직 교양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의 학우가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정돼야 합니다. 작년까지 외국어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들의 외국어 수준은 일본어 신 JLPT 1급 170점,
중국어 신 HSK 6급 200점 중반, IBT 토플은 110점 이상으로 각 일본, 중국, 영미권 현지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초급과 중급 수업은 일본어와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지 않으며 스크린 영어와 영어 디베이트와 같은 영어 기반 수업 역시 일반 학생들에 비해 영어 특기자 학생들이 학점에 있어서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어와 중국어 고급을 들은 학우가 초급과 중급 수업을 수강하는 것 역시 특기자 학생들이 듣는 것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외국어 교양 과목은 모두 학생들이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따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기자에 대해서는 그런 들을 수 없는 수업 같은 거를 일단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또 교수님에 대해서도 교수님이 학점을 주시는 거니까 교수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분을 두고 학점에 따른 그런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학교 측에서 어떤 선수 과목 같은 제도를 두든지 아니면은 어떤 테스트를 보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약간의 제한적인 요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학부 같은 경우도 2학년과 3학년을 따로 채점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듯이 그 특기자들과 그 일반 학생들은 좀 다르게 채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제도를 할 수 없다면은 그 학생들만 이제 따로 더 어려운 과제를 내준다든지 절대평가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 결과 몇몇의 학우는 이미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외국어 특기자 전형의 마지막 세대인 13학번이 졸업하기까지는 최소 3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3년의 시간 동안 적지 않은 학우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